반대하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예. 왜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응?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뭐라고요?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왜 법무부 장관 인선이 이렇게 논란이 많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인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당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보는 판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협치입니까?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요.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기 남양주 진접 원암 별내를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입니다. 법무장관, 언제 임명되셨어요? 그제 5시에 임명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발과 반대가 많았죠? 여러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여러 가지 말 돌려서 하지 말고 반대가 있었다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예. 왜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응?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뭐라고요?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왜 법무부 장관 인선이 이렇게 논란이 많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글쎄, 제가 직접 제가 당사자이니까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 자,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신복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고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권자의 생각을 미리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 임명 강행 하루 전날 대통령께서 국회로 와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여기 들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국회를 존중하겠다. 초당 협력하겠다. 협치하자. 법무장관, 협치가 무슨 뜻입니까? 상호 공존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상호 공존입니다. 그죠? 존중입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특별한 반대가 있을 때는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새겨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50%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절반이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자, 이런 정치 환경에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고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대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대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법무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고 인사를 하는 분에 대해서 심정을 제가 미리 짐작해서 말씀하신 건 없는데 말씀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인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당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보는 판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협치입니까?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요.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누구나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인사하겠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대검을 비롯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협의했습니까?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절차입니다. 대통령 의중이 반영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예. 거- 자, 윤석열 검찰 대통령의 인사를 만든 인사죠? 검사 인사가 이번에. 지금 현 정부의 인사입니다. 경찰청장. 어디 계세요? 예, 경찰청장입니다. 수사권을 경찰에다 주면은 범죄자 못 잡는다. 다 놓친다. 국회에서 이거 야반도주 도와주고 있다. 13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언론을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다시피 지금까지 전체 사건의 99%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또 현재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 수사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의 수사가 강화되면은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면은 범죄자들이 활개칩니까? 경찰로서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특히 수사 부분에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력 용의자가 유력 증거로 될 수도 있고 수사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핸드폰을 감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비번을 협조하지 않을 때 경찰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예.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제 수사 끝났고 다 틀었으니까 관계 없습니까?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법무장관으로서 행사하는 이야기 묻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핸드폰 비번 풀 테면 풀어봐라.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정쟁을 일삼고 있어요. 둘이요.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국회에서 협치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분 인사 좀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통합의 정치, 협치, 이제 좀 정치가 이 국난 상황에서 좀 안정화되겠다. 국민들이 기대를 한 면도 있을 겁니다. 결과는 검사 정권입니다. 결과는 특정 지역 편중 인사입니다. 지금 거의 20명 가까이 장관 임명하고 수석 임명했는데 호남 출신 딱 한 명입니다. 그것도 차관입니다. 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분이 넘겨보세요. 다 강남에 살고 있는 장관들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 집 없는 서민, 강남에 못 들어간 국민들, 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외로움 달래는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넘겨보세요. 그리고 인사 자체가 독불입니다. 협치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협치 이야기하면서 저녁에는 할 테면 해봐라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고 있어요. 법무장관. 예. 어제 망월동 5.18 묘지 갔다 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기념식 참석 처음이죠. 대학 때 대학 때가 언제입니까?
93년입니다. 예, 93년.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이제 처음 망월동에 가보셨어요. 감회가 어땠습니까? 감회가 깊었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잘 가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 참석한 거 잘했습니다. 광주 희생자 유가족들, 광주 시민들이 의연하게 받아들였고 또 정중하게 포용했습니다. 아주 잘 된 겁니다. 자, 법무부 장관한테 묻습니다. 5.18이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에 아니 그렇게 머리 좋게 유명하신 분이 왜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돌려 이야기하지 마세요. 5.18이 폭동이라고 한 번 더리라 반복적으로 국민에다 대고 마이크에 대고 언론에다 대고 폭동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그 사람이 공직 후보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괄적으로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주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북한군 개입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지금 임명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뭘 전제로 해서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하고 협의해 보겠습니까? 제가 취임이 이틀째이기 때문에요. 아직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같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인사 문제입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어긋장을 놓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한테 상처를 후벼파는 짓을 한 사람들을 그대로 용납하면서 무슨 새로운 시대고 협치입니까? 좀 분명하게 얘기해보세요. 원희룡 장관 여기 와 있어요 없어요? 민주화 운동했죠?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광주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5.18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 당 안에서 또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원희룡 장관 심정은 어땠습니까? 당에서도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법무장관.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만 그런 워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법무장관은 확증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는 다 부인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법무장관은 정의 구현의 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입니다. 정의 구현은 공정해야 되고 균형 잡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지금 언행 이런 분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제가 차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 법무장관 때문에 다른 중요한 많이 놓쳤습니다.